자, 지난 시간에는 용신이 뭔가, 그렇죠? 그 다음에 용신을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죠? 그 일간을 중심으로 한 그 사주의 신강, 신약을 구별하는 거. 그래서 신강, 신약은 오행의 그 숫자 갖고 몇 개냐,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월을 얻었느냐. 그 다음에 밑에 자기가 깔고 있는 일지가 뭐냐. 그 다음에 세력을 따진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월을 얻으면 득령, 월을 얻지 못하면 실령, 일을 얻으면 득지, 얻지 못하면 실지, 세력을 얻으면 득세, 얻지 못하면 실세라는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왕상휴수사, 그렇죠? 왕상휴사, 왕은 비겁이고 상은 인성이고 그 다음에 휴는 식상이고 수는 재성이고 사는 관성이다. 근데 지난 시간 작년엔가 아마 어떤 분이 책을 갖고 오셨어요. 고전을 갖고 오셔서 왜 이 책에는 왕상이 인성이 아니라 상이 식상으로 해 있다 그거예요. 식상. 그리고 근데 전 상을 인성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연애자평이라든가 적천수 이런 쪽에 보게 되면 전부 이 상을 식상으로 그때는 봤어요. 왕상할 때 상을 식상으로. 근데 상이 식상은 뭐냐면 내 기운이 이렇게 보태준다는 의미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왕상을 강하다고 세력을 얻었다고 봤는데 식상은 내 세력이 빠져나가는 설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가 빠져나가는 설기니까 절대 이 식상이 많아갖고 사주가 강할 수가 없는 거죠. 내 기가 다 빠져나가 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독이가 심하면 이제 내 기를 다 도둑 맞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자평하게 나올 때는 상이 식상이었는데 그 다음 책에 나오는 이제 뭐 명리정정이라든가 이런 책에서부터는 이게 자연스럽게 이 상이 인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왕상까지가 우리가 뭐냐면 득을 했다고 보는 거고 득을 그 다음에 이 식상은 지금 우리가 뭐라면 왕상 휴로 내려간 거죠. 휴. 그래서 휴로 내려가니까 바로 이것은 이제 기가 약했다, 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왕상휴사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득령, 득지, 득세라는 개념을 갖고서 신강, 신약을 구별해 갖고 강하면은 그거를 중화시켜야 되고 약해도 중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용신 뽑는 이제 그 법칙이 있어요. 그럼 용신이 몇 가지 용신이 있느냐 우리가 용신이 전부 우리가 5가지 용신을 쓰고 있어요. 이것이 명리학원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추진도 결말이 나는 책이었는 건데 즉 뭐냐 강하면 누르고 약하면 북돋아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첫째로 우리가 억부용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억부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억은 누를 억자고 부는 부추기를 붙자니까 그래서 억부법. 강하면 누르고 약하면 북돋아라. 내 사주가 신강하면 신강된 이유가 있겠죠? 그 비경이나 인성이 강해서 내 사주가 강해졌다. 그럼 그거를 뭐예요? 눌러라는 거예요. 내 사주가 왜 약하냐? 식상이 많아서. 그럼 그 식상을 다시 돌려서 내 사주를 일간을 강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명리에서는 억부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방에서는 이거를 보사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한방에서는 극이라는 단어를 별로 잘 안 써요. 안 쓰고 기를 빼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사. 약하면 도와주고. 그래서 이 보사법을 많이 쓰죠. 그래서 한방에서는 보사를 쓰는데 우리 명리에서는 억부를 쓴다. 그래서 강하면 누르고 약하면 북돋아라. 두 번째, 신강과 신약이 된 그 이유가 있겠죠. 신강된 이유, 신약된 이유. 그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 비겁이 왕에서 신강에 있다. 그럼 비겁을 갖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그 사주의 병이라고 한다. 사주 지병. 그러니까 병이 있으면 약이 있겠죠. 그래서 바로 그거를 우리가 바로 병약법이라고 그래요. 병약법. 그래서 병과 약. 병이 있으면 그곳에 약이 있어야 되겠다. 세 번째로 두 개의 기가, 즉 목기와 금기가 서로 대치하고 있다. 그래서 양정돼 있다는 거예요. 목기도 빵빵하고 금기도 빵빵하다. 이때
만약에 수란기가 하나가 있으면은 금생수, 수생목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냐면 탐생, 망충, 금극목이 돼야 되는데 수가 있는 바람에 금생수, 수생목으로 얘가 다리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키신저라고 옛날에 이름을 했어요. 키신저. 아랍과 이스라엘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키신저가 중간에 가서 아랍의 그 중동 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래서 바로 요 다리를 놔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특히 어떠냐? 내가 관이왕하고 비겁이 있다. 그럼 이때 쓰는 것이 인성이거든요. 관극아인데 인성이 있으면 관인상생, 인생아가 되겠죠. 바로 요때 요 인성이 바로 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뭐냐면 통관이라고 한다. 통관법. 그 다음 네 번째로 이렇게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러면 너무 이게 습하죠. 습하니까 사주가 아주 습기로 꽉 찬 사주가 있을 거예요. 수기로. 또 아주 여름에 물이 한 방울 없이 건조한 사주도 있겠죠. 겨울이면 굉장히 춥겠죠. 여름이면 굉장히 덥고. 그래서 바로 뭐냐? 그 더우면은 에어컨이 필요하고 추우면 난로가 필요하고 이렇게 장마였으면 건조기가 필요하고 너무 건조하면 가습기가 필요하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조후라고 한다. 그래서 기후를 조절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후법이라고 한다. 다섯 번째로 내 사주가 신강하면은 그 신강된 이유가 내 사주의 병이었었는데 그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강한 거를 따라가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었죠. 바로 이게 중이라고 하는 건데 이쪽이 강이고 여기가 약이다. 그러면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강으로 갔을 때는 이걸 이쪽으로 끌어야 되고 약으로 갔으면 이렇게 가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너무 이제 끌어올리기가 힘이 들다 할 때는 차라리 이쪽으로 눕혀라 하는 거죠. 즉 대세를 따라라 하는 거예요. 대세. 마누라가 강하면 차라리 마누라 치마 밑에 들어가서 샷다면을 해라는 거예요. 샷다면을. 그 다음에 내가 없으면 보리쌀 세대박이 없으면 차라리 처가살이를 하는 게 속편하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누르는 걸 갖다가 우리가 강한 쪽을 따라가라 그래서 그걸 전왕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신의 종류는 이 5가지가 지금 이제 결정이 됐어요. 용신에는 이런 게 용신을 뽑는다. 그래서 업부용신, 병양용신, 통관용신, 조후용신, 전왕용신. 그런데 여기서 이 4가지 4번까지는 전부 비슷비슷해요. 왜냐하면 강하면 누르고 약하면 북두는 거나 그 원인이 있으면 원인을 고치는 거나 그 다음에 그것을 서로 통관시켜주는 기가 있으면 누르지 않고 서로 평화협상에서 하시면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싸움 중에 제일 훌륭한 싸움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 극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면 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생을 함으로써 합을 함으로써 그래서 탐, 망충 그래서 탐생, 망극, 탐생, 망충, 탐합, 망극, 탐합, 망충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바로 뭐냐? 생과 합을 탐하느라고 극과 충하는 걸 깜빡 잊어먹었다 하는 거예요. 잊어먹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통관법이다. 즉 내가 관성에 왕할 때 인성이 있으면 관인상생, 인생아로서 시켜주기 때문에 바로 그 인성이 이런 통관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바로 통관법이 있고 그 다음에 조후라고 하는 것은 날이 더우면 반대가 되죠. 날이 더우면 에어컨, 날이 추우면 난로, 날이 비가 오면 건조기, 날이 너무 건조하면 가습기. 그렇죠? 이러한 것이 있는 게 조후법이다. 요렇게 요 4가지로 뽑는 이 사주를 우리가 내격 사주라고 그래요. 내격. 그래서 격은 수천 가지의 격이 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격은 이름이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다른 격은 다 필요 없고 이 2가지 격만 아시면 된다고 했어요. 바로 이렇게 업부용신, 병양용신, 통관용신, 조후용신을 사용하는 사주를 내격 사주라고 그러고 이렇게 강한 쪽을 따라가라는 그렇죠? 내가 식상이 강하면 식상을 따라가라. 재성이 강하면 재성을 따라가라. 왜냐하면 재성이 왕하면은 재가 너무 많으면 내가 몸이 약해진다. 그래서 재다 신약이란 말을 쓰거든요. 재다 신약. 근데 재성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그럼 차라리 따라가라. 그러면
종, 뭐냐? 나를 포기하라는 소리죠. 기, 포기할 기자거든요. 누구를? 나를. 그래서 기명이에요. 제다 신약이니까 비겁을 쓸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비겁 쓸 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쫓아가라. 뭐를? 재성을 쫓아가라. 그래서 기명 종재격인데 앞에 기명을 빼고 종재격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종재격. 바로 이런 것이 뭐냐? 전항법이에요. 강한 거를 차라리 따라가라. 대세를 거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도와 같이 흐르는 강물을 지가 그 물을 거꾸로 역류시키겠다고 손으로 밀어봤자, 그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전항법이에요. 바로 이 전항법으로 쓰는 용신을 뽑는 사주를 우리가 외격사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 5, 6월 달에는 우리가 내격 갖고 공부를 했어요. 내격 공부를 했고, 이제 지금 7, 8, 9월 달에 이제 외격을 갖고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올라가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이 내격을 안 거치고 오셨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용신이 자리를 못 잡을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제가 용신하면 똑같아요. 신강이냐 신약이냐를 먼저 따지고 그 사주의 병이 뭐냐, 병이 너무 위중하다? 그러면 기명이고, 고칠 수 있다? 그러면 바로 그 약을 찾아가는 것이. 그래서 내격과 외격은 용신이 정반대가 나와요. 제다 신약 같으면 재성이 병이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재를 누르는 게 뭐야? 악극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1순위가, 비겁이 1순위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기명, 종재, 재를 따라가는 거니까 뭐예요? 이건 용신이 재성이에요. 그냥 재성. 그러니까 정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재성을 고치기 위해서 비겁이 필요하고, 이건 차라리 재성을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재성이 용신이. 그러니까 정반대의 용신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주를 풀이할 때 이걸로 풀어야 될 재용을 갖고 풀어야 될 걸 비겁용으로 풀으면 당신은 올해 대발할 거요. 근데 뭐예요? 거꾸로 응급실에 누워있다든가, 그렇죠? 중환실에 누워있을 수도 있고, 당신은 올해 대흉일 거요. 근데 올해 대발할 수도 있죠. 정반대니까. 그래서 이 개념을 잘 따져야 되는데, 책에는 이것이 보통 한 8대 2 정도로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격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이름 있는 몇 분이 이거는 무시를 해버리고 내격만 갖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조금 무리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이 조후만 갖고 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후를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이건 조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더울 때, 가장 추울 때, 가장 습기가 많을 때, 가장 건조할 때만 써먹는 거지 1년 4계절 다 써먹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후는 조건이 있고, 전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전항에서 나온 것이 우리가 이제 적천수 이런 데에서 전항법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베스트셀러는 이제 그 자평진전하는 책이 이거를 무시하고 이것만 갖고 이제 책을 다 쓴 그 안에 적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8대2가 아니라 약 한 7대3이나 한 6대4, 6.5대 3.5 정도로 이쪽이 예상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이쪽이 그만큼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너무 몰려 있으니까. 제가 많아도 너무 많으니까 사주에 오행에 5가지 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개까지 기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을 때는 엄청 좋고 나쁠 때는 그냥 내리막길을 꽂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상담을 하러 오죠. 그래서 예상외로 상담하러 온 사람 중에서는 이 전항법, 용신 쓰는 외격사주 쓰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하는 거예요. 많다. 거든. 그래서 오늘부터 저랑 전항법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기초 입문 과정에서 외일 거는 여기서만 냅니다. 그렇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이것이 억부용신이다, 뭐 병양용신이다, 이거를 외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본인들이 이해만 하시면 돼. 아, 이게 강하니까 눌러야 되겠구나. 약하니까 북둬야 되겠구나. 그것이 단어가 억부라는 단어가 안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아, 이게 병이구나. 그럼 약이 이거겠구나. 그렇게 용신을 찾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지. 내가 찾는 것이 지금 병약법이다. 이런 단어 자체는 정말 외지를 아셔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용신을 뽑을 때 나는 병약으로 뽑았다, 조후로 뽑았다, 억부로 뽑았다. 이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답은 거의 내격사주는 거의 같이 나와요. 답은. 따라서 지금부터 나오는 이 정항격 사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외실 필요는 없다. 아, 저 때는 재성을 용을 쓰는구나. 이때는 인성을 용을 쓰는구나. 이것만 알면 되지. 아, 저게 그래서 종재격이구나. 이것이 종강격이구나.
종재, 종강 몰라도 용신 뽑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잘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항법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종격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종격은 아까 얘기한 대로 기명, 종해. 앞에 기명이 빠진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쫓아가라는 거예요. 쫓아가라. 즉 가운데로 이렇게 중립이 쓰려고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엎어져라.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엎어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격이라고 그래요. 종격. 그래서 이 종격 사주가 외격 사주 중에서 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 종격이 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첫째, 뭐가 강하냐는 거, 뭐가. 그러면 비겁이 왕한 사주가 있겠죠. 사주가 전부 비겁으로만 돼 있다. 비겁으로. 그러니까 관성이나 식상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비겁만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비겁이 왕한. 그러니까 병이 들어도 비겁이 뭐가 들었어요? 병이 중하게 들었다. 즉 극왕하다는 극신강이라는 거예요. 극신강. 강해도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비겁이 원인이고, 그 다음 반대로 인성이 왕할 때도 있겠죠. 인성이 극이 너무 많아갖고 도저히 내 사주를 인성을 재성으로 누를 수가 없다 할 경우에는 인성을 쫓아가야 되겠죠. 바로 비겁을 쫓아가는 게 있고 인성을 쫓아가는 거 있고, 세 번째로 어떤 거냐면 그럼 식상을 왕하면 식상을 쫓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바로 십신론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겁, 인성, 식신. 네 번째로 재성을 쫓아가야 되겠죠. 재성이 왕하면. 재성이 왕하다. 다섯 번째, 관성이 왕하다. 관살 태과가 아니라 너무 관성이 왕하니까 관을 따라가자는 거야, 차라리. 여섯 번째로, 그 사람이 신약은 신약인데, 극신약은 극신약인데, 어디 한 군데가 특별하게, 식상이 왕하다, 재성이 왕하다, 관성이 왕하다, 이렇게 특별하게 말을 못 하는데, 이것이 두리뭉실 다 많은 거야. 예를 들어서, 식상도 두 개, 재성도 두 개, 관성도 두 개다. 그럼 어느 하나 하나가 탁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극신약이 됐어요. 이럴 때 요 식재관이 다 많은데 어느 것 하나 특별한 게 강한 건 없지만 다 식재관이 왕하다. 그걸 우리가 종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식재관이 왕한 사유가 있다. 그래서 비겁이 왕한 사주를 바로 뭐냐? 우리가 종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왕격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인성이 많은 것을 종강이라고 그래요. 종강. 식상이 많은 것은 종식상이라고 해야 되는데 조금 어감이 안 좋아서 여자한테 식상은 자식이죠. 그래서 아이 아자를 써서 종아라고 한다. 종아. 종아는 내 식상을 의미해, 자식을. 그 다음 재성이 왕하다 그러면 종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관성이 왕하다 그러면 종관살이 된다. 종관살. 이 세 개가 전부 갖추겠다? 그럼 우리가 종세라고 그래요. 종세. 그러니까 종세격. 그래서 이 종격에는 6가지의 격이 있어요. 구분이. 즉 비겁이 왕한 종왕격, 인성이 왕한 종강격, 식상이 왕한 종합격, 재성이 왕한 종재격, 관살이 왕한 종관살격, 식재관이 전부 왕한 종세격. 그러니까 이 종왕,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우리가 용신을 찾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종왕이다 그러면 바로 종격의 특성은 뭐냐면 이름하고 용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름하고 용신하고. 종화는 비겁이죠. 그러니까 얘는 용신이 비겁이에요. 1순위가. 종강은 인성이죠. 인성을 따라가니까 용신이 인성이에요. 종아는 식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이건 인성이 뭐예요? 용신이 식상. 재성이니까 이거는 용신이 재성. 종관살격은 용신이 관살. 이건 세 개가 다 왕거니까 뭐야? 식재관. 그죠? 식재관. 근데 관을 용을 쓰게 되면 식신이 치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재성이 용신 대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종재격과 거의 같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 거를 따라가라. 내 사주에서 비겁이 왕하면은 비겁을 따라가라. 원래 비겁이 왕하면은 군비라는 단어를 써요. 비겁이 모여있다는 소리예요. 군비가 모여있으니까 내 사주는 뭐예요? 신강이 되겠죠. 인수와 비겁이 많으니까. 군비가 되면 뭐냐? 군비가 되면 쟁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비쟁제란 말을 쓰니 비겁이 모이면 재물이 남아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비겁 뭐냐면 밥을 한 그릇을 이렇게 떠놨는데 여기에 수저가 밥을 이만큼 하나 오래면 쌀밥을 해놨는데 수저가 막 5개씩 꽂히는 거예요. 이 수저가 뭐예요? 군비예요.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나랑 같이 수저 든 놈이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겁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다 보면 나는 이 밥을 다 못 먹어. 밥 한 그릇 놓고 싸우는 격이죠. 니전투구란 말이에요. 재성은 뭐예요? 나한테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바로 뭐냐? 군비쟁제하면 아버지의 유산. 그러니까 선대 유산 갖고 또 뭐예요? 형제끼리 싸움이 나는 거예요. 또 친구 간에 또 싸움이 나는 거예요. 군비쟁제격 같으면 뭐예요? 비겁이 이렇게 많은 사람은 동업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면 놓아먹기 바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군비쟁제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밥이 모자란 거예요. 원인은 뭐예요? 밥이 모자란 거예요. 밥이. 그러니까 밥을 더 주던가 아니면 이 수저를 뺏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저를. 그러니까 비겁이 왕하니까 관이 들어오든지, 그렇죠? 재성이 모자라니까 식이 들어오든지, 식재가 들어오게 되면 해결될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군비쟁제권은 운에서 이런 운이 들어오게 되면 군비쟁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군비쟁제가. 근데 여기서 종제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그럼 뭐예요? 그냥 서로 한 숟갈씩 먹으라고요. 그냥 한 숟갈씩. 이게 종제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신강사주가 아니라 여기다 극자를 붙여서 극신강이다. 강해도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따라가라. 그래서 그거를 종왕. 인성이 너무 강하면 종강. 식상이 너무 강하다. 종아. 원래 식상이 뭐면 식상 태곽격 그러면 신약사주예요. 왜냐면 내 길을 다 빼나갔으니까. 독일을 당했으니까 보충을 해야 돼. 뭘로? 식상은 나한테 자식이죠. 근데 내가 식이 너무 많은 거야. 식타. 그럼 나는 내 자식이니까 있는 대로 다 퍼줘. 나는 피골이 상접해겠죠. 그럼 이때 제일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난 내 자식한테 퍼줬으니까 아무런 불만은 없어. 그렇죠? 내 새끼한테 줬으니까. 근데 제일 가슴 아픈 사람은 뭐냐면 나를 낳아준 내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머니한테는 내가 자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내 자식이 피골이 상접해 있다. 누구 때문에? 손주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손주가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내 딸이 지금 빼빼 마르니까.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얘를 치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식이에요. 편인이. 도식. 식상을 뒤집어 엎는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바로 뭐냐? 식상이 많으면 인성이 들어와주면 해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너무 강한 거예요. 엄마도 없어. 이제 엄마도 일찍 돌아가시고 없어. 자식만 얼마 돼.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그냥 매고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자식을 따라가는 것을 뭐냐? 종아라고 한다. 그러니까 식상 태과 그러면 신약사주인데 종아 그러면 뭐예요? 종아 그러면 아의 식상을 따라가는 사주가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사주. 그러니까 외격과 내격은 이것을 치료하려고 하는 것은 내격이고 차라리 그냥 여기에 풍덩 들어가자. 그냥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외격이에요. 외격. 그러니까 이 함부로 근데 외격을 판단하면 안 되겠죠. 가능하면 병을 고쳐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격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외격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격으로 갈 때는 반드시 문진을 해봐야 돼요. 확실한 외격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 물어봐 줘야 돼요. 당신이 왜냐면 운이 정반대로 나가니까 식상운이 좋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종아가 되는 거고 인성운이 좋았습니까? 그러면 신약이 되겠죠. 신약사죠. 그러니까 문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격사주의 가장 대명사는 종격인데 종격은 그 내 사주가 극신약이 된 이유를 따진다. 그래서 그 이유를 따져서 그 이유를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같이 흡수돼 갖고 따라가는 것을 종격. 그래서 앞에 기명이라는 것이 빠졌다. 나를 포기하고 쫓아가라는 건데 이 앞에 기명을 빼고 그냥 종왕, 종강, 종아, 종제, 종관살, 종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용신을 뽑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외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종격이다 하는 거죠. 종격. 두 번째로 용신, 외격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그냥 확격이에요. 확격.
이 합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합을 하면 변화할 때 쓰는 거죠. 변화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원래 나는 목이었었는데 토로 변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토를 따라가자 하는 거예요. 토를. 그래서 우리가 청간합은 5개가 있죠. 각기, 합. 각기 합이 뭐예요? 토가 되겠죠. 토. 그 다음에 을경, 합, 금. 병신, 합, 수. 그 다음에 정임, 합, 목. 그 다음에 무게, 합, 화가 있겠죠. 바로 내 사주가 꼭 일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사주 옆에 월간과 연간이 합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합을 해서 청간에서 각기 합 토를 했어. 토를 해야하는데 사주가 전체가 다 토로 돼 있어요. 화토로. 그러면 다른 게 없죠. 토가 왕한 거죠. 그렇게 되면. 토가 왕하니까 목이 있어줘야 되는데 목이 없고 전부 화토만 왕하다. 그러면 이걸 따라가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 앞에다 화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갑기로 이루어진 것은 화토격, 을경으로 된 것은 화금격, 병신으로 된 것은 화수격, 정임으로 된 것은 화목격, 무게가 이루어진 것은 화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화토격, 화금격, 화수격, 화목격, 화합격. 물론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 합격이나 종격에 이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근데 합격은 상당히 조건이 많아요. 이게 우리가 합을 하면은 변화를 한다. 그리고 합의화라고 배웠어요. 합의화. 합하면 변한다. 근데 합해도 안 변하는 게 있다고 했죠. 합의불화. 바로 이 합의불화 조건이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은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합격이 파악해서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격사주의 특성은 뭐냐? 사주의 기가 한 군데로 몰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조금 상처를 입는다 그러면은 내격 같으면 그냥 여기서 찰과상으로 끝날 문제가 외격 같으면 이것이 찰과상이 아니라 덫이 난단 말이에요. 덫이 나서 결국 이거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잘라야지. 그러니까 외격사주는 치명적으로 들어와요. 내격은 내 사주의 기가 오행이 많기 때문에 들어와도 합하는 기가 있고 충하는 기가 있어서 그걸 제대로 변화를 못 시킨다고 했죠. 진술충미 같으면 4가지 기운으로 바뀌니까. 근데 외격은 그거를 그대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대로 받으니까 바로 굉장히 치명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외격은 병이 났다. 그런 말은 급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서 목기질병이 발생했다. 8개월을 못 넘길 거다. 이렇게 돼버릴 정도로 바로 급성 질환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나는 감기 한번 알아본 적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은 감기 걸리는 순간에 가는 거지. 그렇죠? 정정하다가 그냥 한 번에 나가는 거. 그것이 외격이에요. 내격은 오행이 다 갖추고 있으니까 주구run이 들어왔어도 내 사주에서 원국에서 걔를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대발도 없고 대패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대발할 때는 엄청 대발하고 폭삭할 때는 완전히 끝이 없다는 거죠. 외격은. 그러니까 내격은 골골 30년이에요. 골골 30년. 외격은 한번 알았다 그러면 손을 못 쓸 정도로 치명타를 입는 거고. 그래서 외격의 가장 대명사가 이렇게 쫓아가는 거, 강한 거를 쫓아가는 종격이 있고 둘이 합해서 변화하는 것을 쫓아가는 거, 변한 것을 우리가 화격이라고 한다. 그래서 화격은 화토격, 화금격, 화수격, 화목격, 화합격이 있다. 근데 아까도 강조했지만 내가 이 용어를 종황, 종강, 종화 또 화토, 화금, 화수, 화목을 몰라도 되는 거예요. 단지 이 사주는 각기 합토가 돼 있는데 사주 전체가 화토가 이루어졌구나. 그럼 이 사주 이때는 이거를 강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용신을 화나 토로 잡아야 되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화토격이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용신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차차 이제 익숙해지면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니까 굳이 용어에 지금 매달릴 필요는 없다. 단지 이 화토가 뭔지, 화금이 뭔지, 화수가 뭔지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 그래서 이 합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로 외격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일행듣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일행듣기는 뭐냐? 길을 얻었는데
글자 그대로 기를 얻었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얻었다. 일방적으로. 기를 얻었는데. 그래서 요 일행득격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일간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일간이. 일간이. 그럼 우리가 음양오행 처음 해볼 때 우리가 옛날에 그 홍범 구조에 나올 때 처음으로 오행을 정의를 했죠. 그래서 모괄, 화활하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모괄 곡직이요, 화활 염상이요, 토활 가색이요, 금활 종혁이요, 수활 윤하라. 그리고 그 다음 나온 것이 오미랑에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목은 신맛이요, 화는 쓴맛이요, 토는 단맛이요, 금은 매운맛이요, 수는 짠맛이라는 오미가 나온다. 그러니까 바로 그 오행의 성상과 바로 맛이 가장 빨리 정의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바로 일행듣기라는 것은 내 일간이 뭐냐 하는 거예요. 갑이냐, 을이냐, 병이냐, 정이냐, 병정이냐, 무기냐, 경신이냐, 인계냐. 일간이 어떤 일간이면서 그 일간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갑목일간인데 내 사주가 전부 목분이 없어요. 아니면 수목분이 없어. 그럼 결국은 이거랑 똑같아졌어요. 내 사주가 목일간인데 비겁이 왕하다. 내 사주가 목일간인데 수가 왕하다. 그러면 인성과 비겁이 왕이니까 뭐예요? 종강이나 종왕이 됐겠죠. 근데 이 종왕, 종강에서 일간이 갑일 때는 뭐라고 하냐? 바로 갑알 뭐예요? 곡직, 모괄 곡직. 그래서 바로 그걸 곡직격이라고 한다. 즉 뭐냐? 이 일양직격은 요 종광과 종왕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내 사주에 비겁이 태왕하다, 인성이 태왕하다. 근데 그때 일간이 목이면은 곡직이요. 화면 염상이요. 그 다음 토면 가색이요. 이걸 그대로 갖다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금은 종혁이요. 수는 윤하죠. 윤하. 그래서 바로 이 일양직 기격은 내 일간이 목이냐, 화냐, 금이냐, 수냐, 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용신에 나온 답은 뭐예요? 여기 종왕, 종광하고 똑같아요. 용신은. 그렇죠? 목이 왕한 종광이다 그러면 용신이 목용신이고, 화가 왕한 종광격이다 그러면 염상격이면서 용신은 화예요. 토가 많아서 가색격이 했다. 그러면 여기서 종광이죠. 종왕이나. 그러면 용신은 토. 그래서 바로 내 일간이 뭐냐? 일간으로 똘똘 기가 뭉쳐있다. 도와주는 기와 내기와 내기를 빠져나가는 기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일행득격은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신은 곡직격, 염상격, 가색격, 종역격, 윤학격을 모른다 할지라도 얘는 뭐예요? 아, 목이 용신이다. 얘는 화가 용신이다. 이유가 뭐예요? 너무 강하니까.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행득격, 그 기가 한쪽으로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일방통행. 그래서 그걸 일행득기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곡직격, 염상격, 가색격, 종역격, 윤학격이 있어요. 자,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그러니까 외격은 4가지 격이 있는데 이제 5번째 특수격은 이제 빼버리고 한다 할지라도 종격, 화격, 일행득격이 있고 그 다음에 양신성상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또 한 단계 올라가면 삼신성상격이 있어요. 삼신성상격. 양신이나 삼신은 뭐냐? 기가 2개의 오행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2개의 오행. 삼신은 3개의 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삼신성상격은 상당히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삼신성상격은 통관용신법 내격사주도 될 수 있고, 내격사주 될 수 있고, 내격으로 쓸 수도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삼신성상격 사주 나오면 반드시 문진을 해봐야 돼요. 문진을 해봐야 되는데 이 양신성상격 2개의 오행으로 되어 있으면 어떤 오행으로 되어 있어야 되냐?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것 같고 지우죠. 자, 앞에 거와 뒤에 거가 전부 2개의 오행으로 이긴 거예요. 목화, 화토, 토금, 금수, 수목. 이건 목토, 토수, 수화, 화금, 금목. 요거는 가만히 보면 생을 하는 거고, 그죠? 요건 가만히 보면 극을 하는 거예요. 극을. 2개의 오행으로 이겼는데. 그래서
바로 이렇게 두 개의 용이 되었는데 양신성상이라고는 외격이죠. 양신성상 외격. 외격 양신성상이니까 용신이 뭐예요? 이 두 개. 목화가 용이에요. 목화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목화가 왕하니까. 사주에 예를 들어서 갑오 뭐 을미가 나오나? 잠깐. 이런 식으로 사주가. 그럼 이건 뭐야? 수하고 목분이 없잖아요. 실제로 이건 이전 사실 있는 사주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바로 목하고 수분이 없어. 이게 뭐야? 수하고 목으로 이루어진 사주란 말이에요. 수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뭐야? 종, 이밀주인데 이 사주는 뭐야? 나와 식상이 왕한 사주죠. 근데 이걸 종아라고 할 수도 없다. 왜냐면 둘이 대등하니까. 종아는 이미 하나고 나머지가 전부 목이야만 종아가 되는데 이건 이미 그래도 이게 네 개나 있잖아요. 수가. 그러니까 이걸 종아라고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식상이 왕해도 내 길을 다 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종아가 될 듯 하면서 종아가 아니고 종강이 될 듯 하면서 종강이 아닌 사주들이 있어요. 그런 걸 전부 바로 이렇게 목화, 화토, 토금, 금수, 수목 생하는 오행 두 개의 오행으로 이루어진 사주를 우리가 양신성상격이라고 해서 이 사주는 외격 사주예요. 외격. 그러니까 용신이 뭐예요? 목화, 화토, 토금, 금수, 수목이라고 한다. 근데 이렇게 극을 하는 것은 양신성상이라고 하질 않는다. 이건 뭐냐? 이거는 양신상극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 격이라는 것은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양신상극이라고 그래요. 그 양신상극격은 목국토, 토 이거 그걸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이. 그래서 이건 내격사주예요. 내격사주. 목이 토를 극하니까 목이 왕하죠. 그러니까 목을 가는 금이나 아니면 화가 여기 화가 통과에 되어 있으면 화를 바로 용신으로 잡는 거란 말이에요. 통과. 아까 두 개의 기가 대립되고 있다. 그 중간에 이런 것이 있으면 통관이 된다. 그 통관법을 쓰니까 뭐예요? 내격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격과 외격은 용신이 틀려져 버리죠. 그래서 양신성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하는 오행 두 개의 오행으로 이루어진 사주를 양신성상이라 하면서 용신을 뭐예요? 바로 양신 두 개의 오행을 다 길친으로 잡는 거예요. 삼신성상격은 뭐예요? 여기다가 수가 붙으면 되고 여기에 목이 붙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화가 붙으면 되고 여기에 토가 붙으면 되고 여기에 금이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목화, 목화토, 화토금, 토금수, 금수목 이것도 전부 생하는 오행으로 되어 있죠. 생하는 오행.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삼신성상격이라는 사주가 된다. 삼신성상격에 보면 용신이 바로 수목화, 목화토, 화토금, 토금수, 금수목이 다 용신이에요. 용신. 근데 이걸 내격으로 보게 되게 되면 수와 화가 있는데 목이 통과해 준 걸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운데 게. 그러니까 내격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신성상격은 상당히 나중에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사주 중에 하나 들어가요. 찾아내기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당신이 어땠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거. 자, 이거는 대표적인 뭐예요? 양신상극격이에요. 양신상극. 금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목하고 금. 자, 이 사주가 그러면 용신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용신이. 용신은 사주 내에서 뽑아야 된다고 했어요. 사주 내에서. 그러니까 없으면 지장간까지 봐야 되는데 지장간도 전부 다 가불이에요. 지장간도. 그죠? 그럼 먼저 이게 신강이냐 신약이냐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나오냐 간지동책격이라는 이제 그래서 사주가 신묘년, 신묘월, 신묘일, 신묘시 이것이 10개가 있어요. 10개. 사주가 10개가 있는데 바로 간지동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사주인데 바로 뭐냐? 신묘년이다 하는 거예요. 이 사주는 우리가 금이 목을 극하니까 금기가 왕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하늘에 떠 있는 근기가 밑에 땅에 뿌리를 없다? 뿌리를 두는 걸 단어로 뭐라고 했죠? 통근. 천간의 기운이 땅에 뿌리를 내렸다? 그걸 통근이라고 한다 했죠? 그러니까 통근이 안 됐다. 이건 뭐야? 붕 떠 있는 금이니까 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땅에 있는 기가 왕하다. 재가 왕하니까 신약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금극목이니까 금기가 왕하니까 신강이고 금일주니까. 묘가 너무 많으니까 묘가 지지가 빵빵하니까 이거는 신약이다. 신강이냐 신약이냐를 놓고 볼 때 용신이 신강 그러면 뭐예요? 묘가 용신일 거고 신약 그러면 뭐예요? 금이 용신이겠죠. 금이. 근데 이 사주는 교과서에 아주 정해진 사주가 있어요. 정해졌어요. 이건 종재격이에요. 하늘에 떠 있는 기운. 그러니까 제가 숫자상으로 우리가 신강신약을 구별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4대 4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떠 있는 기운이 뿌리가 없을 때는 이건 말짱 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사상 누각이에요. 손가락으로 툭 밀면 넘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근데 뿌리는 땅에다가 지금 뿌리를 두고 있는 거니까 뿌리는 굉장히 강하다. 더군다나 월과 일은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재가 됐다는 거예요. 종재. 그러니까 용신이 잘못 뽑을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잘못 뽑을 수. 그러니까 이런 사주에 당신이 금운이 좋았습니까? 목운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금생수, 수운이 좋았습니까를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온 거를.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얘기가 되냐? 깐남배기하고 다 들어가실 놓친애는 안 봐준다. 보는 게 아니다. 그렇죠? 왜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자신이 없으니까. 왜냐면 깐남뱅이한테 너 어떻게 살았냐 수운에 답이 안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3, 40년 살아야만이 수운에 어땠는지 모군이 어땠는지 그쵸? 금운이 어땠는지를 아는데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제 깐남뱅이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답답하자 보는 사람이. 그렇죠? 상담이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깐남뱅이는 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문진이 안 되니까. 그렇죠? 곧 돌아가실 분은 기억력이 가물가물해. 그렇죠? 내가 만주골파에서 돌아갈 때 그때 내가 누구 말대로 엄청나게 잘 살았는지 그때 생고생했는지 구별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때가 30년 전인가 50년 전인가 60년 이렇게 가물가물하니까 답이 안 나와. 그래서 곧 돌아가실 분도 역시 사주를 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 이 보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문진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양신성상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외격에는 4가지가 있다. 종격, 확격, 일행득기격, 양신성상격. 특성은 뭐냐? 바로 그 이름이 용신이다. 즉 강한 거를 따라가는 게 전부 외격 사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확격이에요. 확격. 그래서 원래 이름은 각기합화톡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각기합화톡격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앞에 거 다 띄고 화톡격, 화수격 이렇게 용어로 붙이는 건데 이 합화토, 합화수 이건 이미 뭐예요? 합의화가 됐다는 소리예요. 합을 해서 병합되는 소리거든요. 이 합의화가 되는 거하고 합의불화가 되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 조건. 그러니까 외격, 아까 종격은 종격이 무너질 때, 종격이 내격으로 바뀔 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확격은 확격이 무너질 때 간단 말이에요. 무너질 때. 즉 외격 사주에서 내격 사주로 턴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뒤바뀌어 버린다. 운명이. 바로 이 확격의 정의가 이렇게 천간에 2개의 오행이 모여서 변화를 했는데 나머지 사주 6글자가 전부 토를 생해주는 화토로 돼 있고 수를 생해주는 금수로 돼 있다. 이러면 이게 확격이라고 우리 정의를 진단 말이에요. 근데 확격이 다 확격이 아니라 여기 합의불화 조격에 들어가서는 확격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의불화가 뭐냐? 첫째,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화를 하려면은 천간합이죠. 반드시 변화한 오행이 지지에 통근이 돼야 돼요. 통근이.
내 사주에 병신이 있는데 밑에 해자가 없다. 그럼 수기를 갖고 있는 게 또 뭐예요? 신도 신자진이 갖고 있죠. 진. 이런 것들이 내 지지에 없을 때는 저것은 뭐예요? 밑에 와서 뿌리를 못 둔다는 거죠. 그럼 하늘에서만 변하면 뭐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냐? 청간 합은 반드시 지지의 통근이 돼야 되고 지지의 합은 반드시 청간으로 표상이 나타나야 돼요. 그걸 투출이라 한다고 그랬죠. 투출. 근데 삼합이나 방합을 세 글자로 완벽히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없어도 그거를 기의 변화로 인정을 한다. 즉 내 사주에 해묘미가 다 있다. 그럼 위에 갑을목이 없어도 이것은 이 해는 뭐예요? 목이고 이 미도 뭐예요? 목으로 본다는 소리예요. 근데 반합이다. 묘미만 있다. 이때는 청간에 가불이 없으면 이거는 합이 불화로 본단 말이에요. 합이 불화. 무조건 이게 묘미가 떼서 목이 아니고 그럼 언제 내가 없는데 어떡할까요? 그 사람은 뭐예요? 운에서 갑년이나 을년 들어올 때 얘들이 목기로 화하니까 이때 목기가 태왕해지는 거예요. 목기가. 또 여기서 뭐예요? 둘이 병신 합인데 밑에 수가 없으니까 둘이 손만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바로 해운, 자운, 신운, 진운이 되면 아 이제 우리 살았다. 그래요. 이제 통로가 생겼다. 그래서 그때 병과 신을 뭘로 보는 거예요? 이때는 수로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전까지는 얘들은 아직 수로 안 된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에 관계없이 무조건 병신만 있으면 수로 보려고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첫째 뭐야? 통근이 돼야 된다. 통근. 이건 아주 기본 합의 가장 대명사예요.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청간합은 지지에 뿌리를 둬야 되고 지지합은 청간에 투출해 줘야 된다. 두 번째로 쟁합이 되면 안 된다. 쟁합. 자, 갑과 기가 합을 하고 있는데 갑이 또 하나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음을 놓고 두 개의 양이 모여 있다. 이것도 갑기합, 이것도 갑기합이죠. 그렇죠? 그럼 기는 누구한테 합을 했을까요? 모르죠.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고급 인상과정 가면 결국은 기가 가은 데가 따로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어차피 선택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 갑신이고 여기가 갑자다. 그럼 기토는 누구한테 합을 하겠어요? 이 갑은 신유에 앉아서 좌자살자였으니까 힘이 없죠. 얘는 밑에 생을 깔았으니까 수생목 강하죠. 그럼 강자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는 뭐예요? 첫남자를 내팽개치고 이 남자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첫사랑과 실패할 수가 있고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남자를 버리는 거니까. 결국에 와서는 이제 결정이 되었는데 일단은 두 개가 이렇게 되면 쟁합으로 보는 거예요. 둘이 싸우고 있다. 남자들이. 쟁합이 되면 합이 불화해요. 이걸 각기합토를 안 본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갑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세 개. 이거는 쟁합이 아니에요. 세 개면 둘이 싸우고 하나는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고래 싸우면 지네들이 싸울 때 어부지리로 어느 놈은 따로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는 쟁합이라고 안 하고 두 개일 때만 쟁합이라고 한다. 세 번째로 투합이라고 그러죠. 투합. 투합은 뭐냐? 한 남자를 놓고 두 여자가 덤비는 거다. 양을 놓고 두 개가 덤비는 거예요. 이게 투기라고 하잖아요. 투기. 그렇죠? 투합이에요. 바로 음이 양을 놓고 덤비는 거예요. 똑같아요. 결과는. 갑이 또 갈 수 있는 데가 결과적으로 또 정해져요. 결과적으로 정해지는데 일단 두 여자가 덤볐으니까 이걸 쟁합이라고 한다. 쟁합. 그러면 이 쟁합 투합이 어떤 의미냐? 내가 각기합해서 화토격으로 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화토격으로. 그래서 용신이 뭐예요? 토용신. 화와 토를 쓴단 말이에요. 용신을. 근데 운에서 가분이나 을운이 들어왔다. 가분이나 을운이 들어오면은 화격이 갑이었으니까 쟁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화격이 깨지겠죠. 화격이 안 되잖아요. 이때 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화격사주가 깨질 때. 그 다음 을이 들어와서 그 다음 나오는데 을이 들어와서 얘를 쳐. 을기충으로. 얘가 꼬꾸라였죠. 갑이 짝이 없어졌어요. 짝이. 을기충 때려 없으면 기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이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짝이 없으니까 화격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경운이 들어왔다. 각경충대니까 얘가 없어져서 그럼 기가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격이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운에서. 그래서 네 번째, 변화한 오행을 극하는 오행이 있으면 안 된다. 극하는 오행. 확격의 가장 그래서 대명사가 뭐냐? 각기합화토인데 이 갑은 이미 합을 했고 여기에 절대 목기가 없어야 된다. 목기가. 목국토 변화하는 오행을 극화해버리면은 이거는 둘이 아무리 애를 많이 낳고 새끼를 많이 낳으면 뭐야, 그쵸? 악어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새끼를 낳잖아. 악어 무지개 무서운데 새끼 요만하잖아. 얘가 막 그냥 새끼가 나갈 때 기다듯이 새 뭐 이런 것들 다 잡아먹잖아요. 바로 변화한 오행을 극해버리면은 이거는 말짱 꽉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예요? 토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즉 확격은 변화한 오행을 극하는 오행이 있으면 확격 자체의 존폐가 발생을 한다. 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변화한 오행을 극하는 오행이 절대 없어야 돼. 합격은. 다섯 번째, 변화하려는 오행. 하려는 오행을 극하는 오행이 있으면 아까 이거죠. 갑과 기가 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을이 들어왔다. 내 사주에 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을기충 때려버리니까 없어져. 갑이 마누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합을 못하죠. 이건 합이 불화예요. 만약에 여기 경이 들어왔다. 각경충 때려보니까 기가 갈 곳이 없어요. 이건 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변화하려고 하는 오행을 극하는 오행이 있으면 합이 불하다는 거예요. 합이 불하. 그럼 언제 합이 되겠어요? 이게 만약에 경이 있다. 운에서 뭐가 들어와야 돼요? 얘가 문제예요. 얘가 문제니까 얘가 없어지면 되겠죠. 그럼 얘가 뭐예요? 너도 사랑해봐라. 왜 너도 사랑해봐라. 그럼 뭐가 돼요? 을이 들어오던가 아니면 너도 한번 두드려 맞아봐라. 병이 들어오게 되면 병경충 때리거나 을경합하게 되면 얘가 뭐예요? 합이 되니까 망충이죠. 그럼 이때 가위 다시 달라붙는 거예요. 다시. 이때는 또 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운이라 그러니까 사주가 왜 용신이 어렵냐? 용신은 어려운 게 아닌데 용신 뽑은 다음에 이 변화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이게 됐다 안 됐다 왔다 갔다 해버리잖아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용신이 굉장히 어려운 같이 느껴지는데 이젠 저랑 같이 용신대로 법대로 좀 해다 보면 용신 뽑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 용신 뽑은 다음에 이 변화하는 거. 합이 됐다가 합이 안 됐다가 그렇죠? 그다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 들어와서 그것이 분명히 토로 들어왔는데 나한테 와서 뭐 수로 바뀌었다든가 화로 바뀌었다든가 이런 바뀌는 오행을 찾아내기가 그것이 힘이 든 거지. 용신 뽑는 거는 바로 이 공식대로만 하면 돼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천간합이라고 하는 각과 기가 합을 하고 있는데 이건 부부지합이죠. 천간합이 부부지합이라고 했죠. 궁합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천간합 아니에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건이 서로 비슷비슷해야 돼요. 그렇죠? 신데렐라라고 하는 것은 현실사에서는 몇 명 없죠. 소위 말해서 재벌가에 평범한 사람이 들어갔다. 신문에 대문짝이 나잖아요. 그렇죠? 영국 왕실이 평민이랑 결혼했다. 대문짝이 나는 거야.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조건이 서로 맞아야 돼. 엇비슷하게. 바로 둘이 합하려면 조건이 비슷하면 만난 사람께 해야 돼요. 근데 여기가 예를 들면 여기가 갑인이고 여기가 토니까 기묘다. 지지를 이렇게 깔은 거예요. 얘는 갑인이라고 하는 록을 깔았어요. 그러니까 갑으로서 막강하죠. 얘는 기묘니까 좌자살지 목국토니까 자기가 앉을 자리가 죽을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앉아 있는 자리가 죽을 자리다. 그러니까 좌자살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좌자살지면 기토가 강하냐? 약하죠. 그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거의 왕족하고 저쪽 거지하고 지금 결혼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합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이 왕한 쪽과 세력이 너무 약한 쪽은 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결혼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둘이. 그래서 여기 이쪽에 결혼하려면 이쪽이 뭐냐 기축 이 정도가 되면은
그렇죠? 아니면 기사. 이렇게 되게 되면 얘도 세력이 있으니까 둘이 합을 하는데 서로가 대등하게 합을 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쪽은 기축인데 이쪽이 갑신이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역시 합을 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6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만이 그 사주가 뭐예요? 합격이 되는 거예요. 합격이. 또 실제로 합격이 됐다 할지라도 운에서 이런 운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뭐예요? 그것이 깨져버려요. 합격이. 그러면 파격이라고 한다. 파격. 깨졌다. 외격사주에서는 파격되는 운에 거의 70%가 70% 이상이 가요. 이건 뭐 그냥 손도 못 대고 간단 말이에요. 아까 했죠.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바로 조그만 기만 들어가면 바로 엎어진다는 거예요. 외격사주들은. 그래서 특히 외격사주들은 그래서 건강관리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 내격은 골골 삼필명이고 외격은 병 났다 그러면 벌써 이미 판정 났다 그러면 벌써 사기래 사기.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왜냐면 자기가 너무 강해갖고 아픈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병을 속으로 다 키워놨기 때문에 이미 결과가 나올 때쯤 되면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까지 간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합격은 이러한 것이 있다. 그래서 이 외격사주에 꼭 혹이 있어. 혹이 이게 달라붙은 여기 김일성 모양이 달라붙었단 말이에요. 이 혹을 이게 뭐 뼈도락질하다 뭐 다래끼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안대하고 다니면 되죠. 그래서 그걸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갑기 합토 하 토격인데 여기 을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을이 있으면 을기충 때리니까 이게 파격이죠. 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을 밑에 유가 떡 있는 거야. 이렇게 을유. 아니면 이쪽에서 신이 있다던가. 그러면 을이 지금 충을 극을 맞고 있으니까 내가 뒤통수에 적을 두고 앞 사람을 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적의 적은 동지다는 거예요. 을은 내 적이죠. 을의 적이 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적의 적은 내 동지예요. 왜냐하면 나를 구해준 거 아니에요. 을이 나를 못 치게끔. 바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을은 그냥 혹으로 남아있는 거죠. 나한테 크게 치명타를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을은 끌고 간다. 그래서 이거를 화토격은 화토격인데 요게 그래도 눈에 거슬리잖아요. 그렇죠? 아까 종격인데 내 사주가 전부 갑으로 돼 있는 종격이다. 수목으로. 그러면 목이 돼야 되는데 여기 신이 하나 딱 있는 거야. 신이. 근데 밑에 신사가 딱 돼 있어. 신사. 갑목이 왕한데 신금으로 갑목을 칠 수도 없거니와 밑에 사가 있으니까 또 눌림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칠 수는 없지만 뒤에서 꿍시렁거리고 좀 쫓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쫓아오면서. 그러니까 좁힐 수도 없고 그래 어차피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혹이에요. 혹. 이걸 외격에서 병이라고 그래요. 바로 이 혹을. 그러니까 내격에서 병하고 외격에서 병은 틀리죠. 외격에서는 이렇게 위력도 없는 것이 꽁시랑거리고 쫓아오는 게 바로 혹이에요. 병. 근데 예를 들어서 묘운이 들어왔다. 묘운이. 그럼 을이 록을 깔아버리잖아요. 록을.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용신하겠다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토니까. 그럼 외격에서 뭐예요? 내격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토가 왕한 사주를 각기합 토가 왕한 사주를 목이 누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얘가 묘를 얻었으니까 너 외격 그만하고 이제 내격 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 뭐예요? 가는 거예요. 요 혹이 세력을 얻으면은 여기서도 뭐예요? 갑신인데 만약에 경이라고 치자. 그럼 밑에 신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목기가 왕하니까 관이 내가 지금부터 내가 용신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병이 완전히 등령을 해버린 거예요. 이럴 때 외격을 깨고 내격으로 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때 꼬꾸라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외격은 목으로 가야 되는데 경이 여기에서 뭐 경오 이렇게 잡아갖고 위력이 없는 게 딱 하나 쫓아오면서 이것이 신이나 뭐 유운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자기가 세력을 얻으니까 치러 가는 거예요. 이때 외격이 파토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때 엄청난 큰 일을 흉을 당해요. 그래서 요 혹을 갖고 있는 그 외격 사주를 뭐냐면 앞에 이걸 붙여요. 가짜.
그래서 가종격, 가확격 이렇게 가자를 붙여요. 그래서 가자를 붙여도 확격은 확격이고 종격은 종격이에요. 단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시원찮은 혹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내가 지금 끌고 갈 수 있으니까 끌고 가겠다. 근데 요것들이 세력을 얻으면은 완전히 이 배를 침몰시켜버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이젠 세력을 얻어버리면은 외격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바로 이 확격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가자가 붙는다. 외격에서. 그래서 가종격도 있고 가확격도 있어요. 그래서 외격이 어려운 것이 뭐냐. 이 가자 붙은 이 혹을 용신으로 삼게 보면 뭐예요? 저 사주는 외격사주가 아니라 내격사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신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목을 따라가야 될 사주가 금을 용신으로 잡아버린 거니까. 그래서 내가 목기가 왕하다 해서 금이 있다 해서 그 금이 꼭 용신이 될 수 있는 법은 없다. 따라서 제가 용신이라고 하지 않고 용신 후보라고 한 거예요. 용신 후보. 그 용신 후보가 과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발휘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러면 용신으로서 임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용신 후보가 있다 할지라도. 없어졌다 그러면 뭐 이건 이제 선장이 없으니까 이제 외격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내격과 외격의 용신을 구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구분을.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용신을 우리가 뽑은 다음에 이 용신이 대운에서 어떻게 움직일 때 가장 흉하냐 극하냐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